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도 하계 파종용 벼, 콩, 팥종자의 공급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벼는 새청무, 삼광, 일품 등 25개 고품질 품종 총 2만 1,800톤을 공급하고 콩은 논재배에 적합하고 수량성도 우수한 선풍, 대찬의 비중을 늘려 9개 품종 1,292톤을 공급합니다. 팥은 국산 팥종자 수요 확대를 반영해 알아리 품종 50톤을 보급합니다. 농식품부는 국립종자원과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농가의 정부 보급종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도 수출 검역 협상 중점 추진 품목으로 16개 농축산물을 최근 선정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품목은 파프리카, 배, 버섯, 참외, 한우, 돼지고기, 가금육, 식육 가공품, 삼계탕, 반려동물 사료 등 16개입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부터 수출업계, 생산자 단체 등을 대상으로 수출 유망 품목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해외 시장 수요와 경쟁력을 파악해 품목을 선정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외국과 수출 검역 협상을 할 때 중점 추진 품목에 우선순위를 두고 협상이 조기에 타결되도록 맞춤형 협상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11일 제7회 흙의 날을 맞아 온라인 기념식과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흙의 날은 매년 3월 11일로 흙의 소중함과 보존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2015년 법정 기념일로 제정됐습니다. 온라인 기념식은 오전 10시 한국농업방송을 통해 중계되며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농협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이후 심포지엄은 오후 2시부터 농진청 국제회의장에서 탄소 중립과 디지털 토양 관리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됩니다. 토론은 농진청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 중계되며 국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산림청이 4월 17일까지를 대형 산불 특별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산불 방지에 총력 대응을 하겠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 지역 산불 방지 대책본부를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로 전환하고 산불 감시원 및 드론 감시단을 활용해 산불 취약 지역의 불법 소각과 무단 입산자에 대해 집중 감시합니다. 또 주말 기동 단속을 실시하고 일몰 후 소각행위 방지를 위해 야간 단속을 강화하는 등 사각지대 없는 그물망 단속을 펼치는 동시에 산불 특수 진화대 등 진화 인력 2만 1,000명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불법 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4월 30일까지 폐비닐 등 영농 폐기물을 집중 수거합니다. 경기도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3월 동안 농민들에게 영농 폐기물의 올바른 배출 방법을 홍보하고 수거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수거 보상금은 농민이 영농 폐기물을 마을에 설치된 공동 집화장으로 가져오면 폐기물 종류와 양에 따라 지급됩니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영농 폐비닐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공동 집화장 54곳을 추가로 설치할 방침입니다. 강원도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공급을 시작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 1월 임산부를 대상으로 모집한 사업에서 참여자 2,790명이 확정됐으며 이들은 올해 12월 15일까지 농산물을 신청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급되는 농산물은 친환경 농산물로 인증받은 쌀과 과일, 채소 등을 비롯한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등입니다. 꾸러미 주문은 필요한 상품을 직접 주문하는 선택형과 가격, 품목에 맞게 구성한 완성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급 대상자는 1년간 구매 금액 48만 원 중 20%인 9만 6천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전라북도는 한우 사육 안정화를 위한 수급 관리를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한우 도축 물량은 전년에 비해 4.1% 증가했으나 도매 가격은 전년 대비 6.4%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전북도는 사육 과잉 우려사항 홍보와 지원사업 개편을 통해 사육 축소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전북도 관계자는 한우 공급 과잉 상태는 2023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며 한우 수급 관리를 위해 사육 규모 감축 등 축산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경북도 농업기술원은 농업 관련 메타버스 교육 대상을 시군 농촌 지도직 직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오프라인 행사, 교육 시스템 등이 온라인 비대면 활동으로 전환되면서 메타버스의 활용도가 증가하는 데 따른 방침입니다. 경북도 농기원 관계자는 농업은 아날로그적이라는 인식을 변화시키고 디지털 농업으로의 혁신 수단으로 메타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직원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 4일 경북도 농기원 농촌지원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메타버스의 환경, 공공기관 메타버스 활용 사례 등 특강과 실습 교육이 진행됐습니다.